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퇴직에 따른 부재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6일자로 김영기 소장의 명태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백에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총괄과장인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 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 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 담당입니다. 김정화 축산방약 담당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정정열 동물보호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59억 2,229만 원으로서 국비가 3억 7,595만 4천 원으로 7.6%, 기금이 11억 6,838만 2천 원으로 23.7%, 도비가 8억 5,590만 5천 원으로서 17.4%고 시비가 35억 2,204만 9천 원으로서 51.3%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가치 제고 및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3,667만 2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익직불분 행정지원에 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액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위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6,500만 원, 농업금융 용자금 2차 보존 지원금에 1,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경비로 5,500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매벼 건조료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2천만 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관광 주체 육성을 위해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2명에 대한 4,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체험마을 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해서 1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농촌 민방 시설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서 4,8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 품질 인증제 지원을 위해서 4,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2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5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척산 조격공원 관리를 위해서 1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인은 기간제 관리자 보수비 2명에 대해서 5,726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690만 원, 공공운영비로 3,7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호소 척산 조격공원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 예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5,2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시설비로서 청사 1층 화장실 개보 수비를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훈전시 농업기술교류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류단 초청 외빈 초청협의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AP 안정 분석 지원을 위해서 160만 원, 또한 GAP 품질 인증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인력 육성을 위해서 10억 6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 사업으로는 강선홍 대전 참가에 7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선홍 육성협의회 100만 원, 강선홍 대전 참가비 협의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선홍 육성 지원에서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 강선홍 교육 운영에 800만 원, 강선홍 교육 참가 협의회 800만 원, 강선홍 교육상 지급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에 8억 6,8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을 위해서 600만 원, 농업인 교육 참수자 식비 및 수당 지급을 위해서 식비에 100만 원, 강사수당 교육의 강사수당을 위해서 7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지도 공무원 전문 교육 향상은 13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을 위해서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840만 원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 사업을 보면은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료 500만 원, 선진 농업 기술 벤치마킹 840만 원, 매치며 공급 지원에 500만 원, 벼 모짜리 설치에 500만 원, 농업인 단체 하계 수련회에 500만 원 등 해서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2천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5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2,500만 원. 농업인 단체 농촌지도 양성교육 운영에 160만 원, 농촌 여성 정보지급에 840만 원과 농촌 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지원 지방이용 사업에 400만 원을 했고 농촌 진흥사업 현장 기술 지도 활동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인 기초영농교육에서 2,1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세부 사업으로 보면 주말농장 관리 운영에 157만 7천 원, 도시민 기초영농교육에 150만 원, 주말농장 분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급식센터 관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농장 조성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5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유통 지원 정보 지급에 2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치 회원 전문지 구독 지원에 15만 원 편성하였고 농업 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 강선웅 대표 모델 농가 육성을 위해서 1,000만 원. 다음 페이지 55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태만마을 방문 학생 체험 학습비 지원에 150만 원, 설악 벚꽃 축제에 2천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재선 지원에 총 3억 7,5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 사업으로는 검역 병충해 확산 방지 지원을 위해서 138만 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1,570만 원,
그다음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자체 추가에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가 경영 개선 지원 경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을 위해서 168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 생산 기반 지원의 농업 협력 사업으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 보면은 농업용 드론 병충해 방제 사업단 지원에 300만 원, 마을 특화 작물 포장재 지원에 4,200만 원, 민간 위탁 사업비로 농약 중독 예방 방제복 지원에 400만 원, 병충해 공동 방제 보조 농약 지원에 5,400만 원, 벼육묘 상토 지원에 6,4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7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에 5,1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 보면은 완전 배업사료 지원에 1,000만 원, 축산농가 배업사료 차액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농가 벼육묘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충해 병해충 방제 지원에 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 푸드 운영을 위해서 8,5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350만 원, 로컬 푸드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 로컬 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과 로컬 푸드 직매장 확장을 위해서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논타작물 재배 소득 보존 지원에 쌀 생산 조정제 지원에 2,1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그 소득작물 개발 지원에 총 1억 4,0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습 품질 향상 지원에 3,2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1,8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새 소득 장목 개발 추진을 위해서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면 기능성 작물 시범 재배를 위해서 800만 원, 기후 변화 대응 새 소득 작물 개발에 1,000만 원, 새 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 FTA 대비해서 2천만 원과 새 소득 품목 개발의 기자재 지원 사업에 400만 원 해서 자본 이전으로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실온실 스포 운영에 1,3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3억 1,852만 원을 편성 예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기계 이양 상토 차량 운반 장비 임차비에 100만 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800만 원, 병충해 공동 방제를 위해서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1억 2,7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1,300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6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양 개량제 지원에 5,282만 3천 원을 편성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62쪽에 상단에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에 4천만 원을 편성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 14억 5,977만 7천 원을 편성 예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에 5,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축 살처분 매몰 인건비에 120만 원, 사무관리비에 1,611만 원, 공예비에 170만 원, 재료비에 1,565만 원을 편성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이 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서 2,500만 원을 편성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3,9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97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1,372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가금류 면역 증강제 지원에 240만 원과 꿀벌 면역 증강제 지원에 1,132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에 2억 2,033만 3천 2억 233만 4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 인건비에 6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지원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지원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1억 4,398만 2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주요 내역으로는 예방 주사 및 기생충 등 구제를 위해서 1억 3,678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축산 차량 GPS 상시 전원 설치비에 12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지원 물품 및 약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브루셀라 결핵병 체혈에 2,835만 2천 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에 2,397만 5천 원, 축산 차량 GPS 통신료에 237만 7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강원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해서 총 1,680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1,652만 3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그 중간에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을 위해서 9,864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농장초소 인건비에 708만 원, 통제초소 인건비에 5,210만 4천 원을 편성 예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통제초소 운영비에 3,473만 6천 원, 농장초소 상시 방역 운영비에 472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부조 사업으로 계란 저온 수송 차량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방역을 위한 공동 방제단 운영에 4,329만 8천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지역 방역 지원을 위해서 937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재료비가 구지역 백신, 염소와 소 등의 백신 구지역 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를 위해서 재료비로 237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650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69쪽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문화 축제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려동물 운영 지원을 위해서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 사무관리로 220만 원, 일반 보전금으로 반려견 등록제 지원에 500만 원, 시설비로 반려견 놀이터 분리공사에 2,700만 원을 해서 반려견 운영 지원에 조합 3,540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오늘 750만 원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70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의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서 4,250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 전국 양봉이나 날 행사에 250만 원, 그다음에 양봉 농가의 소초강 지원에 1,000만 원, 벌통 지원에 1,000만 원,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 화분 지원에 1,000만 원, 도합 4,250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운영을 위해서 총 1억 5,342만 5천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74만 8천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사체 처리비 사무관리비로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 2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로 36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CCTV 사용료 996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인터넷 통신 사용료로 33만 7천 원을 계산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재료비 약품 사용료를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시술비라고 하는 건 치료비를 얘기하는데 2,700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반려견 입양 사업에 300만 원, 유기동물 입양 행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도비와 시 자체 추가를 모두 합쳐서 5,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325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으며 유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을 위해서 420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총 2,700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 및 자재 구입에 200만 원, 조사료 및 축산 장비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598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2,366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2,225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축사 환경 개선은 약품 구입에 625만 원, 우사 수분 조절제 지원에 600만 원, 축사 내부 시설 개선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경비로 63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2,750만 원을 편성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거새우 고급육 생산 출하 장려금 지원에 500만 원, 한우 거새 시술비 지원에 100만 원, 그리고 민상 경상 보조 사업으로 고급육 생산 지원에 300만 원, 송아지 성장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
수입 건조 지원에 1,25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비에 2억 8,707만 2천 원을 편성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우 경진 대회 참가비 지원에 82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4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총 예산액은 9억 7,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을 위해서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스키드로드 구입 지원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100만 원, 농기계 수리 지원에 8,3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7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에 2,75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428만 원, 농기계 안전 교육에 1,00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서 4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는 8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2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농업관정 서진 공사에 4천만 원, 농업관정 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측량 용역에 3천만 원, 농천동 사계동의 농수로 시설 보수 공사에 5천만 원, 농업용 저수지 준설에 1억 원, 장사동 304-2번지 농수로 설치 공사에 5천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농어촌 공사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이탁 사업으로 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소형 관정 개발에 1,2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3,011만 2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884만 8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도로 개선 사업에 2억 4,100만 원 편성 예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사무관리는 100만 원이고 시설비로는 농촌도로 응급복구 공사에 5천만 원, 조양동 산수배 인근 일원 농로 포장 공사에 3천만 원, 조양동 청대리 지역의 농로 개설 공사에 1억 원, 조양동 온정리 일대 농로 이설 공사에 3천만 원, 주민건의사항 처리 8개동에 3천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80쪽이 되겠습니다. 도문지구 대구역 경지 정리 사업을 위해서 6,700만 원을 편성 예상했는데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원적 위탁 사업비로서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공급을 위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국 농업기계 박람회 견학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시적 업무 추진비로 시정 시적 업무 추진비 공통비로 100만 원, 부서 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1,3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가축 방역 공중 방역 수의사 인건비로 1,100
인건비 공중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1,178만 3천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이용근무수당은 6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은 3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험실습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50만 원, 유기동물 관리 운영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건비가 아니고 관리 및 광경 예방 접종비 및 치료비를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과 또한 무기약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인건비 3,367만 8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 3,956만 4천 원, 여비는 400만 원, 업무 추진비는 9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 수행 경비로 18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본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다 나오셨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우리 고생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신선한 방울토마토 간식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감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센터 소장님께서 안 계시는데 10월 16일부터 이제 명퇴를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이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답변이 위험하면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부터 사사히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거든요. 이게 이제 농산물이 직거래보다도 로컬로 가서 그러나요?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릴 건가요? 이게 작년도 이게 택배비를 50%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네네. 2002년도 실적을 보면은 1,200만 원, 1,150만 원, 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작년도 주에 준해서 이제 세웠겠지만은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추경에라도 이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택배가 많이 성황할 것 같아서 이게 줄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협 그 하나로마트의 그 이제 그 로컬푸드가 이제 직매장이 많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이제 많지는 않잖아요. 속초 관내에. 예. 이제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나 싶네요. 아무래도 로컬 푸드가 호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지금 확장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코로나나 이런 거를 했던 또 비대면도 네.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요것은 아마 이제 좀 더 이게 지금 그제 계장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좀 이렇게 과다 편성돼서 나중에 이제 불용이 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적당량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거래 장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많이 택배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로컬푸드 직매장 확정이 이제 됐어요.
참 반가운 소리죠. 그리고 참가하는 농민들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앞으로 더 확대될 사업이고요. 처음에 이제 8명으로 시작해서 2000년도에 52가구로 이제 늘었어요. 이제 너도나도 이제 노클푸드가 예. 또 물론 사업도 잘 하셨겠지만 또 농민들이 또 이렇게 참가하는 또 이렇게 참여도를 우리 센터에서 많이 기술센터에서 많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들에서 농업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농민들이 또 열심히 갖고 오고 그 품질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장 부분이 이제 배가 늘었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늘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기존 이제 냉장고 쇼케이스 이런 게 더 늘었겠죠? 예? 이제 기구가 많이 또 들어가야죠, 그죠? 냉장고 쇼케이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렇게 추가가 되겠죠. 신선 설치된다고 나왔어요. 농산물을 많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노클푸드가 신선하고 또 지역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하나로마트에 또 저희 또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예, 많이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사소한 거지만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가 3건이 올라왔어요. 불법 농지가 저희 관내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농지 실태 543쪽 542페이지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네. 150만 원인데 이제 50만 원의 이제 수수료죠. 예, 측량 예, 수수료 50만 원 3건이 올라왔는데 예, 저희 관내에 이제 불법 농지라는 거는 이제 절대 농지나 농지인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딴 뭐 업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불법 농지로 고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 실태 조사를 자주 합니까? 그 실태 조사하는 거는 자료가 있습니까? 불법 농지 실태 조사? 그거는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설명을 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3년치 불법 농지 네,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예. 직접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행정 담당 이주리입니다. 네, 저희가 그 농지 관련 조사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라고 해가지고요. 네,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예, 최근 5년간 신규로 취득한 농지 예. 그리고 관내 지주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거주하시면서 속초에 농지를 소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0건 조사 대상이고요. 네. 지금 저희 조사를 현재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만약에 그 조사에서 휴경이나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그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처분하라고 처분 의무 통지를 송부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올해 거는 지금 정리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네. 경우는 저희가 18곳에 대한 네. 처분 의무 그러면 통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18, 19년도, 17년도 될 수 있습니까? 비교를 좀 해보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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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8, 19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농촌 체험 마을이 어디예요? 이제 하동문하고 하동문 쌈치인가요? 척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척산 온천인가요? 척산 예, 온천 마을. 조격공원하고. 온천 마을. 그러면 지금 현재 543페이지에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직원 2건에 대해서 올라오셨는데 예, 그거는 지금 하동문 쌈채 마을인가요? 쌈채 척산 온천 휴양마을하고 하동은 쌈채마을하고 쌈채 두 마을하고 곳이 되겠습니다. 두 곳에 지금 사무장님 월급이 나가고 예,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쌈채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거기 뭐 그 옛날에 쌈채 행사했던 곳은 영업 음식점으로 나갔고 이러던데 어디서 하죠? 그 쌈채마을 그 지금- 2층에 그것도 있고 네. 그저 행사가 많이 줄었죠.
해마다 이거를 이제 쌈채마을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올해는 물론 코로나 네, 때문에 코로나 할 수 때문에 못했고. 없었지만 예. 재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재작년에는 것 한번 같은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저도 한번 실태 조사 좀 하긴 하나요? 예, 과장님 합니다. 나이니까. 예. 이거는 담당 하고 계장님 있고. 계십니까? 예? 체험마을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예. 네, 지금 현재 그 체험 마을은 저희 속초에서 운영 마을은 세 군데입니다. 우선 하도문에 있는 쌈채 마을, 네. 그다음에 그 척산 온천 마을, 예. 그리고 상동원 1, 2 매나리 하동 마을 3개소인데요. 예. 그 중에 사무장을 채용을 하고 운영하는 데는 하동 쌈채 마을과 예. 척산 온천 마을 2개소입니다. 상도문하고 상도문은 사무장 채용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도문하고 척산이 두 군데입니다. 아, 지금 아, 상도문이 상당히 더 이렇게 상도문 마을 체험 더 성행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체험은 두 군데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요. 예. 하도문은 이제 그 쌈채 관련 그 체험이 주가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척산 마을은 이제 그 옆에 피자라든가 뭐 이제 그 유치원 애들 대상으로 지금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은 그 체험이 건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상주하는 저기 사무장님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체험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쌈채가 그동안에 성행했다가 조금 주춤하는 경우라서 한번 그 좀 앞으로 그 쌈채가 그 새는 그건 뭐예요? 그 마을 그 쌈채 그 대추 방울토마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저기 뭐 음식점 삼겹살집 그 대추 하나. 세줬나요? 네, 대추 하나. 대추 하나. 근데 그 식당은 이제 그 마을에서 세줬나요?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에서 생산된 쌈채를 가지고 그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하는 식당입니다. 그건 거기 이제 네. 바로 그러면 그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임대를 줬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식재재 사용하는 거는 쌈채 마을에서 나오는 걸로 사용을 합니까? 쌈채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쌈이 좋아요. 쌈이 좋은데 한 곳에서만 하지 말고 일단 체험 마을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체험을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추후에 추가 주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또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그 541쪽에 있는 공익 질불금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의 상황들을 좀 잘 살펴는 봤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익 직불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소유자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접 농사 짓는 사람에게 보조금 예. 지급하는 거인 거죠. 네. 지급하는 것이 FTA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나타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그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은 몇 명쯤 됩니까? 추가 농업인- 설명 어떻게 담당 계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공익질불제는 금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죠. 기존 작년까지는 이제 쌀 직불, 그다음에 네. 밭은 닭 직불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되던 거를 올해 통합을 해서 공익직불제라는 명칭으로 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네, 밭하고 논하고 모두 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이고요. 네. 이 직불금 지급을 하게 된 그 도입 배경은 FTA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면서 그 농가들의 피해를 좀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직불금이라는 그 대체적인 지원 수단으로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농지 평수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한 지급 거죠. 대상은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정기 추경까지 되면은 네. 지급을 할 거고요. 네. 한 700에서 한 800 정도 농가가 지금 지급 대상이 700에서 800 농가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급 단가는 그 면적 기준에서 나가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소농이라는 그 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네. 1,500평보다 적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소농으로 네. 이제 구분하고 1,500평이 넘는 분들은 대농으로 구분해서 소농인 1,500평 미만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면적 구분이 아닌 일정 금액으로 120만 원을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소농은 12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500평이 넘는 분들은 네. 면적에 비례해서 네. 그다음에 단가 면적에 맞는 단가로 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속초시처럼 이 사실은 농지가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1,500평 대농을 그 농업인은 몇 분쯤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500평 기준에서 소농으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소농도 또 그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은 세대원까지 같은 소득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준에 3,700인데 생각보다 소득이 세대원 포함을 하다 보니까 기준액보다 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그냥 선별적인 좀 지원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수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해 이제 1차 산업인 뭐 농업인 수당, 어업인 수당, 임업인 수당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 가장 많은 그 대상자가 이제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1,24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농업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급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네. 552쪽에 보면 이제 주말 가족농장 분양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말씀 뭐냐면 직접 지역에 계신 이제 농민분들께서는 주민들이 이 주말 농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체류를 좀 사 드시는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이것 좀 문제다 막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있는 반면 또 도시민들의 이 영농 사업들은 또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 같은 데도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죠. 대도시도. 그래서 이런 또 상황을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전에 한 3년 차 해보았던 그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말 농장 분양받는 데 지원하는 있어서 거예요? 네, 네. 이쪽에 이제 전입하신 분이라든가 뭐 고령자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양 순위 혹시 장애인들도 있습니까? 우선 순위. 요거는 담당 계장이 네, 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담당 이호십니다. 그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순위 이 경쟁이 꽤 높죠. 아니, 금년도에 저희가 한 280가구 정도를 분양할 면적을 확보했는데 지금 올해 그 분양은 250농가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 이제 장애인 좀 한번 고려를 좀 네, 해주셔야 될 다음 것 연도에 같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의 그 조현병 관련한 그 단체 이제 어우럭이라는 단체가 지금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년 차. 네. 근데 이분들이 그 주말 농장 운영들을 했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이제 그 토지를 좀 받아가지고 그 생 농지를 왜 가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 복토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면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짓기에 적당한 상황으로 모두 다좀 예, 사전 경지 정리를 조성을 다 해주시기 작업을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장애인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의 분들이 좀 이 안에 들어가서 주말 농장 좀 예, 혜택을 다음 받을 수 연도에 그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도록 좀 네, 검토해 그러면 보겠습니다. 단체에서 한번 좀 연락을 드려보도록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56쪽에 보면 뭐 이거는 이제 농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의 확대로 점점 이제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발걸음들이 좀 많아지고 더불어 저는 이제 장목이 좀 다양화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농민들 간 그 품목에 대한 서로 간의 경쟁력이 아니라 품목의 다양화로 자신들마다의 어떤 시장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직매장 이제 확장을 하면서 그 공급을 위한 뭐 포장이라든가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그게 이제 포장 같은 경우는 2층에서 네, 1층으로 1층으로 내려오고. 내려오죠. 그래서 잔손질이라든가 막 이런 게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한꺼번에 해서 그냥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맡깁니다. 이런 이야기들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손쉬울 수 있도록 되어야지 로컬푸드 매장의 의미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 네. 예. 네, 운영상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그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한 1, 2년 차 계속 들어왔던 예산에 빠진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으로 그동안 이제 외성 체리에 대한 너무 많은 저희의 전망과 막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저희 부고에서 좀 들었었는데 지금 그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에 외성 체리 관련한 예산이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거 맞습니까? 요게 네, 어느 기장님 담당하셨습니까? 담당 네, 기자님이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과장님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기술부 담당 김정빈입니다. 네, 지역 활력화 장목 육성 사업은 그 도사업으로 네, 기본 도사업으로 사업으로, 해왔죠.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2년차 사업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어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외생 처리를 이제 공급 사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냈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무지개 방울토마토로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이번에 뭐 농업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이제 그 이제 확대가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좀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요? 네, 지역 네. 활력화 사업을 저희가 올리긴 했었는데 2년차 사업으로 그 무지개 방울토마토로 육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 안 돼서 올해는 그것을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으로 그 종자 자 지원으로 그러면 해가지고 질문 드리면 지역 활력화 장목은 계속 변경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변경 아, 2년차 그렇군요. 사업 그러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도비로 이제 전년에도 2억으로 지금 사업을 했던 거죠. 예, 이러. 지금 외성 체리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이 보급이 되어 있고 네. 이 화해 이 부분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조성에 참여를 하고 교육도 받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2년 사업으로 넘어간다라면 이분들은 어디에다 기대하고 이 상황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까? 11호라도 그분들을 위한 교육 사업, 네. 지원의 상황들을 지속해야지 어떤 예, 결실을 그거- 맺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저렇게 받는 것들은 그렇게 받고요. 네. 지금 과수 다른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지원 이미 됐던 것들에 대한 뭐 부가적인 다른 사업들을 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수 뭐 약재 지원이라든가 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다른 과수에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같이 그쪽에서 추진, 사업이 예, 들어가도록 추진할 한다. 예정이고요. 네, 교육도 지금 저희가 그 단기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청을 하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업의 연속성들은 꼭 네. 가져가야지 결실을 좀 맺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지원 예,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농업인 수당 관련된 팀이 어떤 팀이죠? 그럼 시간 관계상 이렇게 아주 나와서 같이 과장님과 답변을 하면서 필요하신 부분 지도 답변하시면 담당이십니다.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언제 퇴직을 하신 거죠? 10월 16일자로 명퇴를 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10월 16일 퇴직하시고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장기간 이렇게
소장님이 공백인 상태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의문도 제기하면서 그 소장님이 계시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신 그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9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제 548쪽에 농업인 수당이 이제 한 8억 7천 정도 증액이 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아무래도 그렇게 예. 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속초시 그 농업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2018년도 9월 기준입니다. 우리 속초시 전체 호수가 37,700 호수 중에 가구수 중에 이중 농가 호수가 한 1,468호로 가구수 대비하면 3.88% 정도 되고요. 속초시 전체 인구의 8만 2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인이 2,730명, 한 3.3% 정도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19년도 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지 면적을 봤더니 전체 경지 면적이 527헥타로서 속초시 전체 면적의 한 4% 정도, 5%가 조금 안 되게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논농사가 303헥타, 그 다음에 밭농사가 188.5헥타, 그 다음에 과수가 139헥타, 시설 채소가 9.6헥타, 초지가 12헥타로서 호당 경지 면적이 보통 0.35헥타로 평수로 하면 1,050평 정도가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전체적으로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죠? 네. 이제 현재하고도 별 차이가 네, 없고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농업인 수는 이제 그 농업 경영체 등록 수가 1,500명으로 지금 돼 농업인 수는요? 네. 아 죄송한데 농업 경영체 수가 1,500명이고 네. 아까 농업인 수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 수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3,0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2,730명보다는 네, 네. 줄어들지 않았을까 줄어들지는 싶거든요. 않았습니다. 그 제가 좀 우리 계장님께 제가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인과 농업 경영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이제 진짜 농업인과 농업 경영체 차이. 농업인이 곧 농업 경영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그 관련 시스템인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지만 이제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 수는 2,000 몇백 명이고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는 1,500명 정도라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같다면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경영체 세대를 이제 해갖고 호를 세대를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경영체 등록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2,700명 중에서 농가를 따지면 이제 부부가 같이 포함돼 갖고 이제 그 통계가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이제 저희 세대를 기준으로 해갖고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농업인 수는 틀리지만은 예, 전체 농업인의 세대별로 구분하면 1,500명 정도가 되는데 세대가 되는 건 그 전체가 대부분 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번에 수당 관련돼서 그럼 세대별로 속초시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다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저희가 이제 농업인 수당 이제 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도에서 이제 기준은 500평을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은 300평만 넘어가면 등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평 정도가 이제 갭이 차이 나는데 아마 1,500명에서 그 지원되는 농가 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조례를 지금 화면에 좀 올렸는데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강원도 조례인데요. 그냥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수당 5조의 지급 대상을 보면은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4조 1항을 봤더니 농업인의 정의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300평 이상이 아닌가요? 300평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 농업인이 맞는데 네. 지금 도에서 하는 세부 지침상은 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그런 것도 없는데 세부 지침이란 건 뭐죠? 요 지급 조례- 대상에 예. 잠시만요, 과장님 기자님 질문 끝나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 법률과 조항을 명기하고 이거 이상인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는데 세부 지침에는 그 법률과 다른 500평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게 이게 조례 취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세부 지침을 이제 도에서 별도로 마련했거든요. 그 세부 지침상으로는 지금 500평 이상만 지금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농업인들에게 예. 저 하루하루 힘든 농업인들에게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네. 월 70만 원의 수당을 아니 그 월이 아니고 연 70만 원을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소외된 농업인이 없도록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 세대 수를 말씀하시면서 1,500명 정도가 우리 농업 경영체고 이 중에서 1,240명이 이제 대상이니까 한 250명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럼 250명 정도 빠져 있는 분들은 300평에서 500평 미만까지 지금 농업을 짓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분들은 네. 그럼 저는 제가 이 기술센터 질의를 준비하면서 500평이라는 지금 개념은 지금 처음 들었단 말이죠. 그 도에서 지금 이건 조례 근거하고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이제 500평 이상으로만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의회가 입법기관이지만 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수당 지급 대상,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그걸 명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 법령에는 300평 이상의 농업 경영체를 주기로 해놓고 세부 지침에 500평을 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저 도랑 한번 별도로 저기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우리 모든 산업의 근간인 농업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과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해 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줄 수 있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기회 주실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답변하실 수 있는 걸 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직원분들 참 수고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정열 계장님 연시대를 좀 나와 주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셨죠?
저기 우리가 공수의사라 그러면은 우리가 공공 수의사가 있고 유기동물 수의사가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두 분이 계시죠? 아직 공수이사는 저희 따로 있진 않고요. 저희 예. 기술센터에 한 분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수의사 공중 방역 수의사라고 해서 이제 군복무 대신 대체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기동물 때문에 공수의사는 우리가 따로 정하고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중 방역 수의사는 이제 저기 조리독감이라든지 뭐 우리 가축들 그다음에 방역 이런 데에 일로 매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에 관해서도 가끔은 도움을 좀 주시나요?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도 되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책을 갖고 나오셨나요? 예, 갖고 왔습니다. 5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중 방역 수의사가 있고 567페이지에는 공수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어느 분을 지칭하는 거죠? 공수의사는 저희 그 개업한 수의사한테 저희가 이제 그분을 지정을 말씀하시는 해서 거죠? 하는 게 공수의사고 공중 방역 수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복무 대체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사의 수당이 나가요. 예. 또 월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공수의사를 뽑을 때 공수의사입니다. 공수의사를 뽑을 때 기준이 있나요? 그 대답은 저희 축산방역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축산 좀- 방역팀에서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수의사를 지정을 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수의사 분들 중에서도 자문위원들이 있나요? 그거는 그것도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그 옆에 잠깐 계십시오. 네, 축산 방역 담당 김정화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만약에 왜 물어보느냐면 공수의사가 정해짐으로써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좀 틀려지는데 그분의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 관 주도로 해가지고 위에 자문기관들이 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 공수의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의사분들을 그 위촉을 해서 1년 동안 그 가축 질병 예찰이라든가 축산농가 방역 지도와 뭐 예방 접종 이런 활동을 하고요. 또 우리 그 동물 보호라든가 축산 그 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으로 현장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그 위촉을 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예. 사업입니다. 네, 계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수의사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들이 이번에 많은 그 돈을 좀 들였던 강아지들이 많이 아팠던 그 심장 사상충에 대한 진료 단가가 틀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좀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자문 뭐 위원회라도 아니면 뭐 회장은 회장이더라도 위에 자문기관이 있어서 정책들이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예. 돈에 대한 공평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이라든지 좀 그런 예. 자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 기장님, 우리가 지금 강아지가 한 우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한 122 정도 되면 딱
캐파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늘었죠. 예, 지금 180두 정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80여 마리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좀 비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뭔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싶으냐면 이제 분양의 눈을 좀 떠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다음에 왜 180마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협회에서는 유기동물 보호 협회에서는 작은 강아지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병이 들어 있는 좀 약한 강아지들은 집으로 데리고 가서 또 다시 보호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강아지들을 보호센터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를 데려가는데 그 집을 가 보니까 30-40마리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만 180마리가 있는 거지 유기견은 많다. 유기묘하고 유기견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어디다 눈을 떠야 되냐면 분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분양 사업을 이제 우리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분양 사무실이 하나 좀 있었으면 분양 사무실이라든지 분양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180마리로 포화 상태로 있지만 빠져나와 있는 또 다른 유기견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완견이 한번 버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정정열 계장님 하여튼 올 한 해 거기에 대한 환경, 주위 환경에 대해서 참 열심히 했고 많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뭐 협회랑 아주 십시일반들 도와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드려요. 네. 그리고 하나 또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우리가 유기견하고 반려견이라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죠? 저도 강아지가 지금 뭐 한 14년, 15년째까지 눈 다 감고 있어도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좀 유기동물 사후 관리. 그 죽으면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차피 소각장이나 이렇게 맡길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려견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냐고. 사후 관리, 사체 처리를 어떻게?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지금 그게 생활 폐기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생활 폐기물 쓰레기 봉투에 넣게 돼 있다고. 예, 맞습니다. 있다고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반려동물하고 유기견은 가족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죠. 가족을 쓰레기 봉투에다 담는 거는 요거를 좀 지양을 하자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 병원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는 병원성 폐기물로 해가지고 그 단체로 처리를 해요. 병원에서 소각 처리를 해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그러면 동물병원에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동물병원에다 물어보면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 봉투 얘기부터 하거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홍보도 좀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도 소각 시설도 있습니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추가 질의할 거 있으면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방원욱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한테 뭐 여쭤볼 거는 별로 없고 뒤에 이제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니까 제가 질의하시는 내용에 해당되는 계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식 도계장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죠, 민간업자가. 예. 모 영농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아니요, 저희는 소규모 도계장 시설이 예. 지금 올해 사업으로 이동식 도계장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이동식 도계장이라 해가지고 운영을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를 시-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상반기에 으뜸 영농조합이라고. 그 이재원 씨 농가에서 하는데 예. 예, 그분이 이제 그 대포동. 예, 대포동 그 자료를 실습 저한테 앞에. 그렇게 주셨는데 지금 그게 그 선정이 당시에 안 이제 됐다는 아마 것도 무슨 얘기예요? 계획이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동식 추진 도계장. 예. 그건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선정은 됐는데 이재원 씨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예.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아직 올해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 코로나 이 농가가 닭 운영 닭 재배하는 재배가 아니고 닭 사육하는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도계장을 이제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야 이동식 되고 도계장이 짓는 게 아니고 차량이죠, 차량 차량. 예. 차량에다 트럭에- 탑 형식으로 예, 해서 도계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제 아직 컨설팅도 안 되고 이래서 예. 내년도로 2월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2월 시켰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자부담 있고. 예. 이게 예산이 총 얼마죠? 2억 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4천. 예. 자부담 그 내년으로 참- 2월 시킨다. 예. 그 업체는 똑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유해 야생 동물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유해 야생 동물. 네, 기술보급 담당 김정빈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이 (555페이지인데) 예. 예산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7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예. 기자님, 환경위생과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예. 제목이 똑같아.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해서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얼마냐면 3,185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뭔 차이죠? 그쪽에서는 이제 전기 목채기 네. 그쪽 뭐라고? 전기 목채기를 지원을 해줘요. 전기 목채기. 목재끼면 전기 울타리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한 번 또 지원받고 이러면 다음 또 지원받는데 제한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금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시설 말고 그런 이렇게 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지원 사업은 뭐예요? 저희가 그런 이제 망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제한 사항들이 좀 있고 아니 이렇다 헷갈리는데 보니까 예. 환경위생과는 무슨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는 이제 구분을 해서. 자체 사업으로 그거에 대한 부속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요청을 아니 많이 하셔가지고 똑같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왜 과가 나눠져 갖고 하죠? 예, 그쪽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목채기로 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무슨 제한- 이유래요? 그 목채기 전기 목채기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제한 사항들이 아니 있고 사업 자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예, 취지로 제가 지금 맞습니다. 질의를 하는 예.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협업을 좀 알겠습니다. 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건 대답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 농업인들이 이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번 이제 태풍 같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럴 때 이제 그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제 농자재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그럼 이 처리에 대한 애로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자재 폐기물이나 비닐하우스 폐비닐 같은 것들을 이제 치워달라고 신고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워주죠. 그 단체나 이런 데서 그 개인이 신청을 하면 안 치워주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건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냥 뭐 간단히 대답만 해주세요. 비닐하우스가 망가졌다 태풍으로. 그러면 이제 엄청난 쓰레기가 되거든 그게. 그러면 이제 기술센터에 신고를 하면은 그걸 치워주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치워야 되나요? 계장님, 개인적으로 계장님 치우라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방송이 시민들도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서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네. 민원을 농업기술센터에 제기를 했더니 신고를 하면 치워준다고 그러시던데. 그 폐기물 비닐하우스 비닐. 비닐하우스 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워드리는 건 아니고 예. 그 이게 재활용이거든요. 네.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활용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환경부서에 이제 재활용 부서 그 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법에는 원래는 이제 환경법에 의해서 치우게 재활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 권장하는 차원에서 네. 농업경영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네. 그 폐비닐을 수거하는 작업을 해서 네. 그 저 강원도의 이제 환경공사 환경재생공사 그쪽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차량을 요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치우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개인들이 하시는 것들은 그쪽에서 이제 요즘에는 그 재활용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네. 제대로 그 구분을 해놓지 않은 거는 아예 가져가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쓰레기처럼 쏘여져 있는 걸 치워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반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물 처리로 그냥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인들이 하시는 것들도 보면 그 재활용 될 수 있는 것만 따로 모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 농산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생활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려견 담당 계장님 좀 나와주세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의원님께서 유기동물 반려견 사후 처리에 관한 이제 질의를 하신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 우리 속초시 관내 반려동물이 등록제죠? 네, 등록제입니다. 몇 두나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까? 지금 6,900도 정도 예? 등록돼 있습니다. 6,900도. 예, 예. 등록이 안 된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예상은 쉽지는 않지만은 그죠? 한 10,000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이게 등록을 안 하면은 뭐 제재라든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까 이게? 예,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은 없고요. 예. 지금 저희가 뭐 찾아다니면서 그 단속은 하는 건 아니고 예. 계속 지금 그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예.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그 주변 분들한테 등록을 좀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속초는 그런 데이터가 없겠죠. 우리 전국적으로 반려견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 한 해에 우리 전국적으로 반려견 이제 등록이 한 700만 두 정도, 700만 두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반려견이 이제 사망하는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 정도 전국 평균. 그러면 이제 속초를 6,900도 이제 등록된 것만 가지고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15%를 보면은 사망하는 게 한 해 이제 죽는 게 1,100두 정도가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이 사체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저기 쓰레기 봉투에 이제 담아서 이제 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폐기물 처리장에다 갖다 주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이제 소각을 하죠. 매립은 예. 안 하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걸 10년, 20년 키우다가 누가 쓰레기통에다 버리겠습니까? 보통 보면은 매장을 한다고요.
이제 사후 후에 그 매장된 곳에 가서 이제 그 저기 계속 이제 그 정을 나누려고. 그래서 보통 주변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다. 예. 보통 이제 이제 매립을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불법이란 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소각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죠? 일단 쓰레기 봉투에 그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폐기물 처리법이 일단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방법 외에는 다 불법인 거예요, 그죠? 예,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그래서 이제 신종 사업으로 요즘에 이제 반려견 장묘 시설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인근 지역이나 우리 지역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강릉에 아마 그 예, 강릉에 한 반려견 곳도 있습니다. 장묘 시설이 있는데, 이 반려견 장묘 시설이 혐오 시설이 돼가지고 시내권에는 위치를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지 선정의 문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쉽게 이 사업 자체를 사업 계획을 세우질 못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 반려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길고양이 사체라든지 로드킬 당하는 우리 이 또 동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려견뿐만이 아니고 기타 등등의 반려동물들이 많다는 거죠. 뭐 애완견 외에 이런 동물들에 대한 사체 처리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이제는 그 책임의 한계가 행정까지도 이제 다가서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 공모 사업으로 장묘 시설을, 제가 이거 시장님한테 공약상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 반려 우리 가족들한테 희망 좀 이렇게 좀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반려견 장묘 시설을 하나 만들자. 공공 장묘 시설을, 공설 장묘 시설을. 이거는 국회에서도 농림수산부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이게 인근 이제 강릉 지역에도 장비 시설이 있지만은 우리 반려가족들이 이제 상당수가 지금 강릉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속초에 그런 장비 시설 하나를 만들면은 고성 양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좀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지역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반려가족들이 좀 편의가 용이해지지 않나. 그래서 한번 신규 사업으로 공설 장묘 시설 건립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알겠습니다.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사실은 40조에 달할 정도로 사업의 가지수 굉장히 이제 많고요. 그러니까 많다는 부분들은 농업의 상황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지속해서 이 사업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닌가. 그 566쪽에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이제 운영 지원으로 9,864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그 신규 사업인 건가요? 다시 한번 몇 쪽이죠? 566쪽. 566쪽이요? 네, 하단에 중간쯤 있죠.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예. 운영 지원. 이게 구제역하고 구제역. AI 그 통제 방역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동안은 이 사업이 없었던 부분이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은 추경들에서 이 사업들이 좀 진행돼 왔던 건가요, 혹시? 거기 시설 운영비 지원 864만 원. 네. 이건 예전에도 다 있었던 지난해도 있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당초 예산만은 없었지 이제 추경으로 인해서 계속 좀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었잖아요. 네.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제 초소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기간제를 기간제 쓰시면서 근로자를 아예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좀 그렇게 그렇게 운영이 하도록 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예. 변한 거죠. 예. 2020년을 살면서 저희가 하여간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은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동물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상황들을 초래했다면 올해는 이제 사람에 관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라 좀 더 하여간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569쪽에 반려견에 관한 말씀을 반려견 인구가 워낙에 좀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놀이터 분리공사로 지금 중소형견만을 위한 거기 또 센치도 있고 몇 킬로그램 이상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데 대형견까지를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을 좀 확장해가지고 지금 분리하시겠다라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반려견 놀이터 분리공사라고 하는 게 그 소형견하고 대형견을 분리시켜서 이제 시설을 좀 분리시키는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 하나의 공간에 이제 그 같이 가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쪽 이제 조양동이나 좀 남부권 쪽에 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어딘가에 이제 휴지 확보가 좀 어려웠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좀 나누어지거나 접근성이 좀 강화가 됐을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나의 그 시설에 같이 넣는다 이런 부분이라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유기동물 발생 방지나 그 관련자 이제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급식비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대형견을 2마리 키우다 보니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키우던 거를 그냥 곁눈질로 봤던 거랑 이 온 삶이 바뀌는 경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개 짖음이라든가 그 뒷바라지하는 부분이라든가 보살핌의 그 에너지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그 중심에 놓여서 이제 저희 삶이 돌아갈 정도로 이런 거에서 여기에 보면 그 어르신들 그 분양 사업이 과연 정말로 그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이기만 할까를 저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어르신 이제 그 반려견 어르신 분양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정서적으로 좋은데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같이 살기 그것을 위해서 가족으로 이제 동반자이고 가족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몸도 거동도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이게 계속 우리가 강아지가 10년 이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고 하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도 하여간 염두에 두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입양을 받는 분들에게도 정말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조성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반려동물들과 생활에 나가고 있는 이 시민들에 대해서도 매번 그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매번 반갑게 막 공부를 하거든요. 저렇구나. 그런데 우리 이 안에서도 좀 교육 사업이 시민들에게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즐거운 반려동물과 생활이 돼야지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 유기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쯤은 좀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새로운 좀 그 예산과 사업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최종현 의원님 그리고 이영수 의원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계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542페이지 보면은 수매벼 건조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농민들, 농업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 의회에서 요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서부터. 근데 작년에 3,528만 7천 원인데 이게 이제 올해 태풍도 있고 그래서 벼 수확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을 텐데 감소를 했으면 감소를 했지 자연재해 때문에 이게 1,400만 원이 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계장님? 아, 요거는 저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농가마다 이렇게 저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확량 차이로 이 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이 납득이 잘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네, 노회장 담당 이준입니다. 우선 그 건조료 지원은 작년에 이제 처음 시행이 돼서 그렇죠. 예. 작년에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1차 집행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216농가에 이제 2,500여만 원이 예. 지원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원 단가를 일률적으로 40kg 포대 기준으로 해서 예. 1,000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잇따라온 태풍 때문에 예. 농가 수확량이 지금 감소를 했죠. 많게는 30%까지 지금 예. 벼 수확량이 좀 줄은 걸로 예. 저희 절차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워낙 수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농가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부분을 좀 보전을 해주려고. 보전 차원에서 올해는 보존해주는 근거가 무슨 근거로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네. 그 임의로 그냥 지원을 해주네. 여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조례 별도의 이 항목을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수매벼 건조료에다가 슬쩍 묻어가지고 지원해주면 어떡해? 순수하게 수매벼 건조료만 지원을 해주고 별도 항목으로 지원 항목을 만들어야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슬쩍 담았네. 슬쩍. 그러니까 그 건조료 증액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가들이 소득이 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번 소득 보전 차원에서 올해 그 취지야 좋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별도 항목으로 지원 예산을 만들어 갖고 심의를 받아야지 여기다가 슬쩍 숨겨놓으면 어떡해 이거.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건조료로 지금 건조 비용 부분입니다. 이게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것도 아마 계장님이 담당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제농업기술교류단 초청 여비가 저기 초청 예산이 500만 원 있잖아요. 네. 이 훈춘 분들 오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년 정기적 교류나요? 아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그 훈춘시하고 96년도에 농업기술교류 협정을 맺어가지고 오다가 연수생도 좀 다녀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좀 뜸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벚나무 관련해서 재작년이죠. 교류가 잠깐 속초의 거리에 벚나무 식재. 그리고 교류가 잠깐 있었다가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류가 좀 사실 단절된 일단 이제 뭐 상태입니다. 관례적으로 예산은 잡아놓은 거고 내년에 이제 이게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내년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예, 현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안 왔었고 훈춘에서 네, 작년에도 안 왔었고 재작년인가 한번 왔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가기도 하고. 예, 벚나무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이제 이어서 얘기할 건데 척산 조교공원 관리가 1억 1,700만 아니 1억 1,7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관리인이 두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농촌 체험마을 사무작 지원에 거기에 이제 척산 온천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것도 중복되지 않나요? 사무장님을 하시는 일은 뭐나요? 관리는 그 관리를 한다 하고 척산 온천 그 사무장 지원비가 나가죠. 어떻게 계장님이 답변? 척산 온천 그 사무장은 그 인건비라기보다는 그 활동비 지원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그러면 기간제를 사무장님은 거기서 하시는 분이 저기 뭐죠? 척산 온천에서 사무장님은 활동비를 하면 그거는 우리 계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이준입니다. 이건 그 우선은 그 조격공원 관리하는 건 이제 저희 기간제로 쓰고 두 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순전히 조격공원 관리, 그러니까 아침에 물 받고 물 데우고 청소하고 그 지금 현재는 오신 분들 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라고 안내하고 근데 순전히 두 예, 분 외에 조격공원 사무장님이 또 별도로 예, 계십니까? 그게 이제 조격공원 관리를 하는 기간제로 두 분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두 분은 그다음에 관리 있고 체험마을은 예, 체험마을은 조격공원 별도로 거기 옆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예. 그 체험장을 관리하시는 분, 그 사무장 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장은 하여튼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장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근데 무료로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주로 관내에 관내에 있던 유치원이나 학생 이 학생들. 주로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조격을 체험하는 거 조격 체험이 아니고요. 예. 그거 조격 체험이 아니고 뭐 조격하시러 오셨던 분이 단체로 다른 체험을 하시는데 여기 운영하는 체험은 그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뭐 또 피자라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 피자를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내 농장에 뭐 농산물 수확 체험 이런 거를 운영을 그렇게 하고 이해를 있습니다. 하면 돼요. 별도로 사업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휴양마을에. 네. 네. 그러면 이제 오신 김에 제가 물어볼게요.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자부담 20% 받고 여기는 어디인가요? 세 군데 다인가요? 아까 아니면 말씀드린 하도문, 척산, 상도문 예, 세 3개소. 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보험을 들어준다 이거죠. 예.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지원금이 600만 원에서 이제 6천에서 20% 자부담해서 4,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개선을 하실 거죠? 현재 속초에 이제 농촌 민박으로 이제 그 신고가 된 데가 지금 40개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개소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시설이 좀 노후된데 2006년도부터 민박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그 전에 민박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지금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관광객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걸 좀 현대식으로 좀 교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러니까 좀 시설이 좀 오래된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박 현황이 괜찮습니까? 40개 개소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점검을 좀 나가다 보니까 네. 다들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안 오시는 데도 꽤 많죠. 네, 뭐 이제 어떻게 반휴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 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 딸려서 못 하시는 데가 꽤 있죠. 네, 좀 아무래도 그 시설이 좋은 데를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개선을 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좀 정말 꼭 해야 할 때는 꼭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책이 자꾸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노후된 거 한두 군데 이렇게 시설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사업을 지속을 하고 이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민박 조례 지원 조례도 저희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서 혹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활성화 시키시려면 더 확실하게 시켜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주 포장재 이제 지원이 있어요. 전통주를 하면은 어디 막걸리 속초는 전통주 제조하는 데가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몽리 마을. 이몽리 막국수. 막국수 이몽리 마을 내에 백곰마을. 이몽리 막걸리가 있죠. 예, 그게 그 전통주 제조하는 거기에다 이제 포장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그래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지금 잠깐만 쓰겠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이제 포장 자재는 처음. 예. 그렇죠. 좀 어려웠을 거예요. 혼자 하시는 게. 그리고 이제 그 활로도 그렇게 이제 많이 광고도 좀 지자체에서 좀 해주면 좋은데 나홀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애로증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데 좀 곳곳이 봐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역의 발전이잖아요. 거기 상호가 뭐죠? 속초 막걸리로 돼 있죠. 무슨 막걸리죠? 그게 이름이? 이제 저희는 지금 그 만든 회사 이름만 백곰마을 프로방스 영농조합 법인으로 그래서 이제 상호까지 그러니까 상품명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님이 하시나?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축산 방역에서. 네. 그 계속적인 사업이죠. 제가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저기 이용순 이거 한 의원님 가지만 맞아요. 마무리 하시고요. 천천히 제가 추가 드릴게. 네, 마무리까지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연시대로 잠깐 좀 보실래요? 네, 축산 담당 네. 김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제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죠. 국도비가 네. 보조된 사업으로서. 근데 저희 이제 학생 승마 체험이라는 거는 일단은 대상자가 예. 저기 초등학생인가요? 대상자는 초등, 초중고 고? 학생과 네. 또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청소년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예. 승마장에서 예. 다 흡수를 다 합니까?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관내에서 속초 하랑 승마 체험장 네. 거기서도 하고 고성에 오션 승마 체험장하고 JR 승마 센터 거기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저기 예. 해마다 예, 예. 속초하고 고성에 예. 같이 이렇게 한다, 병행을 한다 하는데 네. 네. 이게 지역 승마 지원이면 이제 예. 앞으로 예. 하랑도 체험관도 예. 복구 이제 예. 때문에 적극 그렇 복구되고 또 예. 이제 개선 이제 생활 환경도 개선되고 할 테니까 예.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네. 승마장으로 좀 다 이 예. 사업을 다 흡수를 해서 예. 지역에 있는 승마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자금난도 좀 허덕인다는데 네. 이런데 좀 보조해주고 예. 같이 전통 무예를 이렇게 예. 같이 흡수할 수 있다면 예. 승마 교육에 같이 연계해서 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예,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는 지역을 네. 하고는 있는데 네. 그 학생 양을 다 소화를 못 시킬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예. 다 지금- 소화를 못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청 물량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화랑 승마장에서만 이제 했어요. 네. 그리고 고성 쪽에서는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고 이제 그 아무래도 승마 체험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잘 관리를 한다면 예,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을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정책이 이제 유도하는 대로 예. 가겠죠. 근데 이왕이면 이제 이번 그 예산에 예. 복구 비용하고 예. 그 이제 시설 투자 이런 거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좀 더 현대화되고 시설이 좀 보강되면 네. 이런 체험 지원을 예. 이왕이면 네. 지역 내에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예.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 김현정 기반조성 담당 기자님 잠시만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이번에 담당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 담당 김현정입니다. 네,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의원님들과 이번 그 두 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우리 농민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농수로 부분이 지금 장저터 우리 1km 거의 한 900m 구간 농수로는 지금 그 노력해 주셔서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 이 농수로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토사가 유출이 돼서 거의 막힌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를 좀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현장을 좀 가셔서 지금 이 농수로가 넘다 보니까 다 이 그 마을로 이 일반 그 논밭이 아주 상당한 좀 큰 피해를 입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네. 많은 관심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잠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획예산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질의를 기반조성 담당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